지원금이 저소득층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시장이 원팀을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SOC 사업과 군 유휴부지 활용 등 주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학들이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됩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시내버스와 관련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코로나19 도내 최장기간 입원자 가운데 한 명인 원주 12번 확진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입원한 원주 12번째 확진자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던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아 입원 56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퇴원자는 37명으로 늘었고 1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퇴원자의 남편인 원주 11번째 확진자는 57일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도내 최장기간 입원 중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당구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건물 바깥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비좁은 사무실 안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리가 코로나를 옮기는 건 아닌지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리두기 하니 뭐 하니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닥닥 붙여 세워놓고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기초수급자는 본관, 차상위 계층은 별관으로 지급 장소가 구분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반반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 서는 게 거리 지키기가 잘 안 되시네요. 아주 목이 지금 다 쉬었어요. 1인 가족 52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까지 선불카드나 강원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용 사이트 접속이 몰리면서 업무 처리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군이 긴급지원금 지급에 마스크 오부제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제라도 한꺼번에 시민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대학들이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하자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규정도 없고 재정도 넉넉지가 않아서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5월 4일부터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했던 강원대학교. 그러나 지난주 올해 한 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변경 고지하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대면 강의 때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 녹화하셔서 올리는 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공계 쪽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 낮은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 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따져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강원대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학생들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월 급여에서 일정 좀 공제를 하자. 그다음에 간부님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주도록 하자. 뭐 이러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거의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의 5월 등교 개학에 맞춰 대면 강의를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번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을 서둘러 누그러뜨리려면 출석 대면 수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온라인 재택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전역에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산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원주, 영월, 횡성 지역은 산불 위험 등급이 오후부터 경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평창 등 산지에는 오후 2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오늘 밤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5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산림 인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데 유의할 것과 강풍으로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내내 원팀을 강조했던 이광재, 송기현 두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주시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원주시장과 함께 보다 확장된 원팀을 구성해 지역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광재, 송기현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2명과 같은 당 시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8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방곡 금대 지역 관광 활성화, 국도 42호선 확장, 캠프롱 조기 개방과 브로나이시 설치, 그리고 문막업들 도시 개발과 원주 교도소 이전 등 6개 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약간 불안하다라면 이게 아직 우리 시로 넘어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래서 사용 승낙서라도 먼저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접수할 때 아예 접수시켜가지고 하게. 4.15 총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항바이러스 국가산단 조성과 우리 동네 주치 도입, 혁신도시 영구 융합특구 조성 등의 주요 공약들을 원주시 사업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원팀을 의정활동에서도 이어가며 원주시 현안 사업 완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랑 2박 3일 거기서 개장하고 과장하고 차관 장관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매듭을 딱 예산 문제는 매듭을 쳤으면 좋겠고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기업이 오고 우리가 관심 포인트를 좀 바꿔서 사람이 올 수 있게 하고 온 사람을 온 사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정해 필요하겠어요.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장 모두 같은 당적을 가진 원팀을 이룬 만큼 앞으로 얼마나 지역 발전을 일궈낼지 새로운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요즘 도내 곳곳에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가장 먼저 공영제 도입이 적절한지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시내버스 회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공영제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회 논의를 통해 현 버스회사 경영진이 물러나기로 결정돼 공영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다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방법과 절차는 시민협의회가 정하게 됩니다. 이후 춘천시는 관련 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춘천에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조의 공영제 요구에 대한
대해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영제 공론화가 금방 끝나지 않을 텐데 그동안 버스 회사의 경영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또 시민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버스 운행을 책임지는 것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국방부의 원주 캠프롱 토양 오염 조사 과정을 원주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 달 7일과 14일 오전과 오후 4번에 걸쳐 원주 시민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영월 상동 중석광산 개발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광산 재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광산 개발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은 이르면 오는 5월 광산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중석을 전략광물로 지정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업체는 독일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을 89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내 농어업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시장 군수협의회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시군의 반대로 강원도 의회를 통과한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7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급 대상과 분담률 등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지급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이달 초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 군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강원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 지역 비점 오염 관리 연구 지원센터를 설립해 흙탕물 발생 원인 고랭지밭 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자와 토지 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중심의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소하천 유역별 흙탕물 발생 특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